안녕하세요. 주요 증시 이벤트로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매니저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보게 되면요. 이게 과연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과 하락을 보여준 장세였습니다. 특히나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 날부터 다이나믹한 3거래일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 하락을 다 잠재워버리는 지금 그런 시장을 만들어낸 게 이번 주였기 때문에 시장 대응에서의 어려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이번 주에 대응을 다른 데들, 다른 방송이나 다른 방송과 통틀어서 전국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탑 상위권에 들 정도로 대응을 굉장히 잘했는데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했길래 이런 하락장과 상승장을 다 예측을 하면서 수익을 잘 냈느냐 이러한 부분을 제가 일정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일정들부터 말씀드리면서 시장 대응 어떻게 했는지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이 파월 연준 의장과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있다.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멘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오미크론이 있는 상황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이 테이퍼링을 당겨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언급을 하죠. 오미크론에 대한 데이터는 2주 뒤에 확인이 가능하니까 하지만 지금 내가 말한 멘트에는 오미크론의 데이터는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에는 오미크론과 상관없이 일단은 테이퍼링을 가속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파월 연준 의장이 멘트를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일단 먼저 반응을 하죠. 그리고 오미크론이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붙으면서 화요일 날 시장이 어마어마한 하락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노란톡에서 뭘 말씀드렸어요? 선물과 옵션, 특히 옵션의 동향을 보면서 해지가 필요하다. 모두 해지 플레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는 플레이가 인버스를 잡죠. 그래서 노란톡에서도 인버스로 수익을 냈어요. 인버스로 다 들어가서 하락 빠지는 폼만큼 우리는 거꾸로 인버스로 수익을 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메모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어떤 차트냐면 종목명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 안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S&P 500 빅스, VIX라고 하죠. 빅스 지수,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인데 이거는 지수가 빠질 때 먼저 선반영하는 겁니다. 얘가 먼저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지수가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건데 빅스 지수는 그만큼 빠질 때 변동성이 크게 올라가게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부터 해서 이것도 확대해서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빅스입니다. S&P 500. 그럼 뭐예요? 미국의 빅스 지수, 미국의 변동성 지수가 불안하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올라가는 만큼 어떻게 돼요?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인버스 말고도 같이 할 수 있는 해지 플레이 중에 하나가 이런 S&P 500 빅스를 이용한 ETF, ETN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계좌 방어를 하면서 할 수가 있었던 게 이번 주였고요. 이런 거를 저와 같이 했다면 이번 주 시장 빠질 때 엄청난 계좌 방어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거 제가 노란톡에서 같이 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 인버스 말고도 이러한 상품이 있으니까 무조건 종목만 보려고 하지 말고 시장에 맞는 대응을 저하고 함께 같이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도 살펴볼 텐데 제가 매월 1일 날은 수출 동향 발표가 있다. 그 데이터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1일 날 11월 수출 동향 발표가 됐죠. 그 데이터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헬스케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데이터를 같이 보여드리면요. 요거 다음 장입니다. 요거 다음 장 보여드리면 톡신부터 해서 헬스케어 대표적인 것만 적어왔는데 요게 보게 되면 MOM이 있죠. 그리고 YOY가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대비. 그래서 전년 대비 봤을 때 상승폭을 보면 돼요. 보게 되면 톡신이 많이 상승했고 특히나 임플란트가 와이어 전년 동기와 전월 대비 봤을 때 30%, 20%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올라가요? 오늘 오스테 임플란트 엄청난 상승 보여줬죠? 덴티움, 디오, 레이 다 올라갔습니다. 이걸 제가 보라는 게 수출 데이터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간 거. 에스테틱 의료기기 봤을 때 루트론이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오늘 다 올라갔죠. 그 이유가 리오프닝이면서 수출을 잘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 관련된 리오프닝은 오늘 올라가다가 말았어요. 하지만 수출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엔터즈 올라가고 그다음에 톡신과 임플란트, 에스테틱, 의료 관련 종목은 다 올라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스테틱 여기서 보게 되면 전월 동기 대비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가 있느냐? 4분기는 의료기기, 에스테틱 의료기기의 성수기입니다. 성수기란 얘기는 3분기보다 4분기의 실적 추정치가 더 올라갈 것이고 영업이익이 더 성장한다는 얘기인데 전월 동기 대비보다 올랐고 전년 동기 대비보다 올랐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루트로니까 제이시스 메디칼이 됐는데 여기서 한 종목 올라본다면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도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덜 올라간 루트로닉을 더 좋게 보고 있으니까 요거 루트로닉과 제이시스 메디칼 요 두 종목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역시나 12월 1일 날 잘 나왔죠. 그럼 그 다음 데이터는 1월 1일입니다. 1월 1일까지 나타나게 되면 4분기에 대한 실적도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에스테틱 의료기기들은 꾸준히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다 노란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또 이러한 대응들, 남들이 하지 못하는 대응을 저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2034 누르시고 내용란에 캘린더라고 딱 3글자 넣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과 비밀번호가 들어가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지금부터 들어오셔가지고 방송 끝나고와 다음 주를 저와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다음 주에도 재료가 있고 더군다나 시황적으로 중요한 지표가 다음 주에 많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일정 시작을 해보죠. 12월 6일 날 공무원 천양이 있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학회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한미하품이 참가한다는 얘기가 있고 JYP엔터의 신인 데뷔하는 게 있고요. 이 화승엔터하고 화승인더가 대신증권 주건 NDL에 참가를 하는데 이쪽은 나이키에 관련된 밴더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떠한 내용 나타나는지 그에 따라서 종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가 열려요. 작년에도 요때 이 학회의 이슈와 뉴스가 나오면서 종목들이 올라갔던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제약바이오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순환면 돌면서 제약바이오가 아직 크게 못 올라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투자 컨퍼런스를 하면서 종목별로 단기적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대형주도 좋아요. 대형은 좋은데 뭐 여기서는 딱 본다면 아이테오진은 오늘 올라갔죠.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 참가를 해서 IR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일동제약이 주가 흐름이 좋아요. 누군가가는 지금 사서 올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코로나 관련된 얘기도 있고 그 외에 대한 내용이 아마 나올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동제약과 알테오젠 뭐 요게 참가하는 기업들의 투자 컨퍼런스 아마 유튜브로 아마 볼 수 있을 거니까 이러한 부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범전문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이런 건 제가 노란톡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이죠. 크래프톤 일정이 있고 역시나 또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 이틀째입니다. 최근에 ST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거 말고도 SK바이오팜도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또 어떤 내용 올라오는지 봐야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작은 종목을 본다면 고바이오랩이랑 지노맨 컴퍼니 자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올라오는지 이러한 부분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 또 부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서프라이즈로 또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반등도 가능한 종목들이니까 이러한 부분을 잘 체크해놨다가 어떠한 부분이 노출되는지 아니면 수급에 붙는지 이러한 모습 보면서 대응하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비고도 이제 컵데이에 참가한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면 현대바이오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건데 IR 공시를 했어요. 이번 주에 했죠. IR 공시를 해서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가 해결이 가능한 그런 거를 현대바이오에서 만들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자간담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공시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도 주가가 이전에 더 선반영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특징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빠진다. 더 올라가는 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이슈가 나타나고 재료가 노출이 되면 순간 튀었다가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만 일정으로 체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대한 내용도 있는데 지표로 본다면 중국의 11월 수출 동향이 중국 증시에 중요하겠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미국도 무역 수지가 발표되기 때문에 또 미증시에 대한 흐름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은요. 레몬의 공모창이 있는데 이거는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종목이 되니까 코넥스 가격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중국의 웨이보가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하는데 보통 이럴 때 외국계 자금들이 이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증시가 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일 날 증시가 약하다면 요 이슈가 부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또 미국에서 10년물 국채 입차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미증시가 바뀌고 그게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적인 이슈도 있다라는 거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목요일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에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결국엔 다음 주는 크게 올라가고 크게 빠지기보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아마 박스권에 대한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전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3거래 반등하고 나서 더 지금 올라간 만큼 더 올라간다라고 하기보다 조금 지수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옆으로 기어가지 않을까. 그 이유가 동시 만기를 앞두고서 미리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는 조금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스페가병도 있는데 특히 SAT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고 지금 IBK14하고 합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거기 때문에 코넥스의 흐름도 같이 참고하시면 아마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크래프톤에서의 요 게임 관련된 컵대회가 있는데 요건 넘어가고요. 우리금융의 지분 매각 절차 종결일이에요. 이날 이제 지분 관련된 내용 다 정리하고 납입에 대한 부분 정리가 되는 건데 그 다음 스텝이 우리금융이 이제 M&A를 진행을 하겠다. 결국 민영화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M&A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M&A에 대한 이슈 부각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이슈가 붙는지 이러한 부분을 뉴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좀 같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일정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이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이건데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고용보고서가 아마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고용이 안정이 되어져 있으니 당연히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가속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조기금리 상승, 조기금리 인상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오늘 밤 증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 겁니다.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실업수당을 청구를 많이 하겠죠. 어저께는 고용이 호조가 됐어요. 좋아졌는데 지금 미국을 보게 되면 뉴욕주 안에서도 병원에 병실이 모자르다라고 할 정도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 오미크론이 미국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고용 지표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추정 건수가 되기 때문에 요게 다음 주에 좀 중요한 이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요거는 필히 별색이 들었으니까 잘 체크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면
툴젠이 이제 뭐 신규 상장하고요. 신한 서부 T&D 리츠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서부 T&D가 다시 한 번 더 움직이는지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얘가 또 한 가지 이슈가 될 거리가 다음 주는 좀 긍정적인 지표보다는 좀 우려스러운 지표가 많은데 그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G7 외교 개발장관 회의 예정인데 여기서 중국 관련된 내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 관련해서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관련된 우려감이 나타나는지도 다음 주에 뉴스를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래로 보게 되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KLS 300의 정기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다른 종목도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메리츠 금융지주를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요거 간단하게 차트만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의 차트인데요. 개우처럼 올라갔어요. 지금 차트가 확대되는 건데 줄여서 보게 되면 지금 이건 볼 게 아니고 이 앞에서 보게 되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보는 이슈가 뭐가 있냐면 지수 편입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고 있는 이유가 배당을 줄이면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금융주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가를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하는 선진국들의 금융주들의 주주 환원책인데 그거를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배당 성향을 줄인 만큼 주가를 올려놔야 된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많이 올라왔지만 이 종목은 앞으로 더 갈 수가 있고 금리에 대한 조기 인상, 금리 인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금융주 상승에 따라서 이 종목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메리츠 금융지주는 많이 올라와 있지만 더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일정들도 있고 여기에 제가 공개하지 않은 일정들도 있어요. 그런 건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일요일날 말씀드릴 건데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보령제약이 학회에 가서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 다 정리해서 노란톡에다가 말씀드릴 거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 방송 자료 말고도 공개하지 않은 자료까지 다 넣어서 완성본을 일요일날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다음 주도 제가 말씀드리는 시황과 강세 섹터 잡아가지고 또 다음 주 한 주도 성공 투자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킬린더의 이가람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